12.3 계엄 사태 당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오보를 냈던 스카이데일리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신문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5.18 재단이 검증단을 꾸려 전면전에 나섰고 오늘 스카이데일리는 신문 일면에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광주 금남로에서 불법 계엄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린 건 지난 2월. 40년을 이념의 노예로 살고 5.18에 때가 묻지 않으면 밥도 못 벌어먹고 사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여러분. 도심 한복판에서 공개적인 혐오 발언이 나올 당시 현장엔 가짜뉴스도 뿌려졌습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란 스카이데일리 인쇄물입니다. 해당 집회 직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은 340% 급증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은 곧바로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TF팀을 꾸렸습니다.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 기사를 포함해 243건에 달하는 전체 기사에 대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임산부 최미애 씨를 쏜 건 군이 아닌 무장 괴한들이었다는 제목의 22명 기사. 익명의 계엄군 출신 인사들과 현장 목격자들이 증언했다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든 사료를 보면 공수부대원이 쏜 총에 맞았다. 공수들이 계속 총을 쏘아댔다는 증언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거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모호하게 만드는 전략이기도 해요. 지난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최미애 씨가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술의 일부분만을 따온다거나 혹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확인될 수 없는 분들. 재단과 5.18 유가족들이 가짜뉴스와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스카이데일리가 오늘 일면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이라고 돌연선을 긋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과 5.18 유가족 측은 법적 대응을 이어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5.18 당시 비극의 상징이 돼버린 이 5살 꼬마 상주 사진. 1980년 5월 계엄군 총탄에 희생된 고 조사천 씨와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가 고인이 계엄군이 아닌 괴한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감식 결과 어긋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5살 아들은 멍하니 아버지의 잿빛 영정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조사천 씨는 1980년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군인들이 학생들을 구타하는 걸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조 씨가 괴한의 총격에 희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를 쏜 건 계엄군의 M16이 아니라 출처불명의 칼빈 소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인도 가슴팍이 아닌 머리 총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은 부인 정동순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몰수하고 설거지도 안 끝났는데 나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헐레부터 뛰어나더만 애기 아빠가 총 맞았대요. 간직하고 있었던 남편의 가슴팍 총상 사진을 가지고 온 정 씨. M16 총탄으로 희생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지난해 진상조사위 감식 결과도 줄줄 외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당당히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칼빈이 아니라 M16으로 돌아가셨다. 남편을 보내고 맞은 45번째 5월, 정 씨가 직접 고소장을 든 이유입니다.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에 유족이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이후 다시 확산하는 가짜뉴스들. 유족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고통 일부만큼이라도 단죄받길 바랄 뿐입니다. 자기들은 어떤 마음을 쓴가 몰라도 우리 유족들은 내 살인이에요, 살인. 아니요, 너무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JTBC 김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